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는 오늘 최일호 상무의 그 아드님 초등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오늘은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오늘 첫 번째는 스페셜로 국내 주식시장과 중국 시장을 한번 체크해보는 또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국내 시장 준비에 오우석 주임 참 같이 오셨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는 우리 왕정 차장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일 국내 시장 동향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전일 코스피 소폭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0.59%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저께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섹터의 IT가 주춤한 가운데 2차 전지와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가 순환매를 주도를 했던 하루였고요. 전일 미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국내 증시는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한쪽이 오르면서 지수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지속을 했고요. 거래소 기준 외국인이 현물에서 1,500억 원가량 순매수를 했고 선물 쪽에서는 5,100억 원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업종별로 보시면 자동차나 건강, 은행, 유틸리티 섹터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나타냈고요. 강세를 보였던 업종으로는 에너지, 화학, 건설, 기계 장비 등이 강세에 나타냈습니다. 지금 보면 최근에 코스닥이 계속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2차 전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죠? 네. 코스닥의 지금 상위 종목들 보면 과거 5년, 10년 전하고 많이 바뀐 게 과거에는 보면 코스닥 상위 종목들은 거의 다 바이오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는 실적이 또 안 나다 보니까 바이오의 어떤 나스닥에서라든지 생명공학 지수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일 때 그럴 때 이제 그 바이오가 좋을 때 코스닥이 올라가고 뭐 그런 현상을 보였고 그 다음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 뭐 그런 부분들이 IT 중소형주들이 좀 많다 보니까 또 IT가 좋을 때 좀 오르는 그런 약간 편중된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워낙 이제 2차 전지 쪽이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코스닥이 약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예, 그런 느낌입니다. 실적을 베이스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약간 탄탄한 시장이 됐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종목별로도 보면 지금 뭐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 뭐 다 막 신고가를 내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에 보면 참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아요.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있는데 특징주들 뭐가 있습니까? 네, 전일 아프리카 TV가 장 전에 실적 발표를 했고요. 4.4% 하락 마감했습니다. 먼저 매출액 보시면 4분기 매출액으로 약 800억 원 기록을 했고 YOY로는 소폭 증가했지만 QOQ는 마이너스 2% 조금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54억 원이 나왔는데 YOY, QOQ 모두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매출액은 컨센서스 대비 4% 하회, 영업이익은 7% 정도 하회했습니다. 크게 사업부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플랫폼이랑 광고 쪽이 있습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 542억 원이 나왔고요. YY 3% 감소, QOQ를 6% 감소했습니다. 코멘트 쪽 보시면 카타르 월드컵 방송 활성화 영향에 결제 유저 객단가가 좀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광고 쪽은 247억 원이 나왔는데 플랫폼 대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YY 40% 증가, QOQ로도 7% 증가를 했는데 아프리카 TV 측에서는 원래 4분기나 3분기쯤이 광고 성수기고 이 효과 지속되면서 매출 성장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좀 내려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플랫폼 매출 비중이 2019년도에 81%, 20년도에 78.1, 그리고 21년도 80%, 22년도에 73%까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광고 쪽은 반면에 15.4, 19.9, 18.4, 그리고 26까지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이익률이 높은 플랫폼 매출 비중은 이 감소하면서 OPM은 좀 하락을 했고 외형 성장 지속되고 있지만 내실은 아직까지 좀 다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플랫폼 사업부의 성장이 좀 중요해 보이고 최근 트위치 TV에서 아프리카 TV로의 BJ 유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측에서도 한 수백 명 정도 트위치 쪽에서 넘어왔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그 카타르 월드컵의 방송 활성화 영향에
객단가가 떨어졌다. 이 부분이 보다 보니까 카타르 월드컵이 지난 11월이었나요? 네, 11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난 4Q에는 월드컵 본다고 이제 그쵸. 아프리카 네네네네. TV 네, 이런 맞습니다. 이용자가 아무래도 많지 않다 보니까 알프가 이렇게 떨어졌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월드컵 특수가 아니라 월드컵에 이제 피해를 본 네. 그런 부분이니까 좀 일시적일 수가 있겠네요, 보니까. 네, 4분기 플랫폼 합격 뛴 거는 좀 그런 이슈들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밑에 요 표를 가져와 주셨네 보니까 매출액하고 영업이익하고 OPM 요렇게 보니까 2017년 이후로 지금까지 OPM이 계속 올라왔네요. 네, 21년까지 코로나 성수기 때 32%까지 쭉 올랐었습니다. 이거는 또 코로나 성수기였으니까 네네. 코로나 전에도 2019년도에 22.3% 나오고 야 영업이익 매출액 증가율이 정말 어메이징하게 나왔었네요. 2017년도에 950억 매출이었는데 작년에 3,100억 매출이 나왔고 영업이익도 17년도에 183억이었다가 작년에 824억. 21년보다는 줄었다고 네, 그죠? 줄었습니다. 네, 코로나 특수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20%가 넘습니다. 올해도 한 25% 정도 예상을 하는데 PER 옆에가 이제 PER 네, 밴드 네, 차트네요. PR 밴드입니다. PER도 보니까 많이 나올 때는 33배 갔다가 지금 이제 4배 정도, 14배 13배를 정도 이렇게 형성되는군요. 네, 시가총액은 9,100억. 1조 네네, 1조 460억. 그리고 주가가 91,000원이네요. 네. 그 다음에 어제 뭐 계속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 주식 시장이 코스닥의 뭐 배터리 주식들이 이제 난립니다. 네. 어제 포스코 케미칼 7.5% 상승했고 에코프로비엠이 7%대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약간 숏스퀴즈도 좀 있었다라고 좀 기사를 접했습니다. 최근 이슈 점검해 보면 IBK 이현욱 연구위원님 리포트를 참고를 했는데 글로벌 EV 배터리 사용량은 21년도 301기가와트 그리고 22년도에 518기가와트로 71.8%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순위로 보면은 CATL이 192기가와트로 점유율 37%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LG 엔솔이 점유율 14%, 비아디, SK온, 삼성 SDI 순입니다. 22년을 마지막으로 중국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됐고 23년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률은 22년 대비 다소 저조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CATL과 비아디는 중국 내수 시장으로 성장을 했는데 유럽과 북미 전기차 시장이 개화됨에 따라 한국 셀 3사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향후에 가파르게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IRA 법으로 중국 기업들의 북미 내 진출은 제한적이고 3월 발표된 유럽의 CRMA 이게 그 인플레 감축법, 유럽판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법이 향후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향방을 좀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2023년부터는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폐지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왕 차장님 폐지된 게 맞나요? 네, 그 두 가지 있는데요. 이 중 하나만 그 폐지되었습니다. 네. 두 가지 중 하나 폐지되었고 네, 하나는 계속 보조금을 주는 게 있나 보네요. 바로 그 전기차 취득세 이런 거 아직도 면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네. 취득세 네, 취득세. 네. 면제를 해주고 있고 네. 그거는 모든 전기차에 다 적용됩니까? 올해부터는 아마 순수 자동차, 전기차 순수 그것만 전기차에. 네,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취득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보조금이 폐지됐으면 보조금이 보통 한 얼마 정도 적용되나요? 제가 기억나실 때는 거의 15% 이내로 15%? 네, 10% 정도. 10% 네, 네. 정도? 네. 그러면 한 3천만 원짜리 차면 3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가 유지하고 네, 그때는 그걸 실시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실제로 2023년부터 그러고 보니까 이 보조금이 폐지된다라고 해가지고 12월, 11월 달에 폐지되기 전에 좀 막 미리 땡겨서 사는 수요가 좀 있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 승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1월달 전기차 판매 데이터는 많이 그거 전월 대비는 45% 정도 빠졌어요. 1월 달이 네, 전월 대비 맞습니다. 그렇게 네.
빠졌었고 네. 12월 달에 뭐 BID 같은 경우에 뭐 판매 대수가 엄청나게 급증을 했었잖아요. 네,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보조금 폐지를 앞두고 그거 사는- 승수요 있습니다. 네. 그런 효과가 있었겠네요. 네.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중국에서 발표되는 전기차 판매 동향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주임님 그 네. DOU가 요즘 되게 강해요 보니까. 네, DOU가 어제도 4.8% 상승을 했는데 하이브랑 지금 카카오 쪽에서 이제 SM을 약간 인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DOU는 사실 어디서 인수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네. 왜냐면 IP 확대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으니까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좀 DOU가 지금 최대 수혜주로 좀 시장에서 보는 것 같고요. 네. 전일 신한 지인의 연구원인 리포트도 있었는데 DOU는 팬덤 플랫폼으로 유일하게 상장된 회사이다. 주요 서비스인 버블에서는 22년도 3분기 기준 119개 팀 362명의 스타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5월 유료 구독자는 20년에 90만 명, 22년도에 170만 명 수준으로 증가를 했고 70% 이상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그래요? 네네. 아니 이 DAU의 지금 주요 서비스 버블이라는 게 이런 그 연예인들 네, 채팅 이렇게 예, 소통하는 그렇게 서로 여기 버블에 가입돼 있는 분들하고 이 스타 분들하고 이렇게 채팅하면서 소통하는 건데 네네 맞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이 70% 이상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성장세가 돋보인다라고 되어 있네요. 실제로 중국 분들이 이런 걸 하나요? 우리나라 이 버블 같은 거 이용을 해서 합쳐서는 거의 40만 명? 40만? 그거는 이제 네. 중국 안드로이드 서비스가 이번에 결제 서비스가 론칭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거 말고도 그 전에 약간 우회해가지고 실제로 가입한 사람들도 은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 구독자 수는 연말까지 최소 230만 명 정도로 전망을 하는데 좀 높게도 보시는 분들은 한 300만 명까지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2월부터 반영될 유니버스 40만 명, 중국 안드로이드 출시 20에서 30만 명 효과 때문이라고 하고요. 해외 B2B 파트너사 계약 그리고 라이브 기능 고도와 24년도에는 마이홈 서비스 출시까지 가파른 사업 확장이 전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를 제시를 했고요. 타겟 프라이스는 43,000원에서 56,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의 공시로 하이브 공시가 있었는데요. 네. 당사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에 대한 공개 매수 등 지분 인수와 관련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고 본 공시 시점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네. 또 발표를 했습니다. 하이브 쪽에서 공개 매수를 한다고 했는데 14.8% 정도 지분을 매입한다고 하고요. 와, 네, 그래요? 네, 12만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야. 공개 매수가가. SM 엔터테인먼트 그 기사를 보니까 그 하이브의 누구죠? 방시혁? 네네. 예, 방시혁 의장이 백기사로 나서나 뭐 네. 이렇게 돼 있는 것 보니까 그러면 방시혁 의장의 요 하이브가 매수한다는 것은 오히려 카카오랑 저쪽 이사진에 반해서 지금 네. 그런 거죠. 이수만 회장 측으로 나서는 네. 그런 느낌을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나라의 이 저평가된 기업들이 이렇게 적대적 M&A에 휘말리면서 제 가치를 찾아가는 거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 롯데강원개발 5.4% 상승을 했고요. 리오프닝 관련주 모두 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뭐 아모레나 LG 생건, GKL, 파라다이스, 뭐 카지노 쪽도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오영훈 제주지사가 중국인 제주 무사증 입국 허용을 촉구하면서 한중 교류 재개 기대감이 확산이 됐습니다. 방역 당국이 1월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예정됐던 2월 말에서 앞당겨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앞서 정부는 중국인 여행객 때문에 국내 코로나가 확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실시 등 중국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 바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뭐 중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거의 이제 확진이 없다라고 들었는데 뭐 이런 거는 좀 빨리
발급 제한 조치지 이거 폐지하면 어떤가 싶은데 왜 이런 미적거리나 모르겠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 순매수 동향 어땠습니까? 네, 전일 기관에서 카카오, LG전자, 오스텍 임플란트, LNF 등의 종목들을 좀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쪽 보시면 프로비엠을 거의 1,000억 원 가량 순매수를 했고 포스코케미칼 690억, 에코프로, SDI, LNF 이런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 위주로 좀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 삼성전자도 최근에 계속 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 순매도 쪽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NC소프트 이런 좀 테크 기업들 좀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제 뭐 외국인 순매수에는 약간 쇼커버도 있었다. 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52주 신고가 종목들은 어떤 게 있죠? 네, 어제 총 13개 종목이 있었는데 뭐 코스피에서는 포스코케미칼, 율촌화학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요. 율촌화학 같은 경우에 그 파우치 배터리 포장재 만드는 회사인데 네. 3.39%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케어젠, 휴젤, 나노 신소재 그 외에는 뭐 JNTC 등의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왕 차장님, 중국 시장이 그동안 1월 달에도 강하게 좀 올라오면서 실제로 한 12월 달부터 올라왔었나요? 그때 이제 항생테크 같은 경우가 지금 3개월 기준으로 44% 지금 올라왔고 어제도 3% 올라왔어요. 네, 맞아요. 어제는 3% 올랐고요. 그 최근 5일간 보면은 마이너스 2.6%좀 빠졌어요. 예. 그리고 상하이 지수는 최근 5일 누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0.47%는 빠졌는데요. 그 빠지는 이유는 그 시장 금리가 요즘에 좀 상승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 최근에 시장 당금 금리 그 10월 금리는 거의 2.3%로 최근 2년 이래 최고치로 기록했습니다. 단기 금리가 네.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네, 맞아요. 이거는 약간 그 요동성 악화된 우려감로 그 시장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최근 5일 동안에 시장 약세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네. 얘기고요. 맞습니다. 다만 어제는 그 상하이 지수는 1.18%좀 상승했습니다. 상승은 주요 원인은 시장 유동성 개선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좀 올라갔습니다. 흥승테크 지수 어제도 3.16% 올랐고요. 이거는 충구 이민은 8일, 9일 양소 이틀간은 URP를 통해 약 1.9조 위안 정도가 유동성 공급했어요. 약간 시장 유동성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정도 그 중국 그 신규 외양화 대출 데이터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 최근에 인프라 부동산 제조업 수요가 회복에 따라서 아마 1월 신규 외양화 대출은 5조 위안 정도 투발할 것이라는 루머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 시장은 좀 상황은 좀 좋아졌고요. 네. 네. 지금 어제 보니까 CSI 300 업종별 동향을 보니까 유틸리티 빼고는 뭐 다 올랐고 네. 커뮤니케이션이 2.77 그리고 IT가 2.96% 네. 올랐는데 네.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3개월 동향을 보는 게 네. 섹터 흐름을 좀 볼 수 있으니까 3개월 동향을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28% 네. 제일 많이 올랐고 필수 소비재가 21% 오른 게 미국 시장하고 약간 좀 다른 점이고 금융도 15% 올랐고 그런 상황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많이 올란 게 알리바바랑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커뮤니케이션에 속해 있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홍콩적으로 좀 섞어서 되고 있는데요. 세스 선배는 거의 본토 주시니까 약간 그거 좀 편유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그 다만 그 매락이 똑같아요. 그 플랫폼 가치 재평가. 플랫폼 네. 기업의 가치 재평가. 네, 맞아요.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GPT 테마도 좀 뭐가 관심도도 높아서 이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바이두에서도 챗GPT와 비슷한 거 네.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말씀 주신 대로 보니까 YTD로 연초 이후로 보니까 텐센트가 25%, 알리바바 25%, BID 29%. 예. 그 전기차도 다 좋았다 그죠? 네, 전기차는 상대적으로는 괜찮고요. 작년 하반기에는 좀 많이 빠져서서 최근에 반등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외에는 그냥 가 지역별 부동산 부양책은 계속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상하이 지역은 2주택 대출 LTV는 하향 조정하고 도시주택 가격 소폭 반등 등 허재 힘입어 부동산의 이철 양소는 상승하고요. 저도 부동산 쪽으로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좋은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출입구 재개로 1월 9일부터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상하이 기준으로 출입구 허가 신청 건수는 38만 건으로 역사상 최고치로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어제는 리오프닝 관련주에 쪽으로 허재로 적용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출입국 허가 신청 건수가 네. 38만 건인데 이게 역사상 신고치라고 합니다. 네. 야, 그동안에 우리 그 중국 분들도 거의 3년 동안 못 나갔잖아요. 맞습니다. 뭐 저희 형님도 북경에 계신데 지금 3년 넘게 한 번도 한국 못 나오다 보니까 아마 본물 터지듯이 계속 이런 신고가 행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외국인은 120억 위안 정도가 다시 중국 주식의 순매수 정화되었습니다. 이거 5일 연속 순매도하고 처음으로 순매수 정화하고요. 네. 올해 들어서 순매수 규모는 1,500억 위안 정도가 출발했습니다. 와, 1,500억 위안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28조고 어제도 120억 위안이면 한 2조 정도 순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중국 시장에서면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 28조라는 엄청난 자금이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네. 그 이슈적으로 보시면 최근 그 자동차 전기차 쪽으로 관심도도 높았는데요. 어제는 자동차 보험 가입 데이터 저도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그 자동차 보험 가입 대수는 22.6만 대로 전주 대비는 192.5% 정도 급증했습니다. 이 중에 전기차 보험 가입 대수는 6.99만 대로 전주 대비 287% 정도 급증하고요. 이 중에 비아디는 2.4만 대로 전주 대비 359% 정도 급증하고 테슬라는 8,643대로 전주 대비 157.4%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테슬라 주간 보험 가입 대수는 첫째는 12,000대 정도 나오고 둘째 주는 7,000대 정도 나오고 셋째 주는 3,000대 마지막 주는 8,000대 정도 나오고요. 계속 그거 좀 춘절 연휴 그거 저점 찍고 반등했습니다. BYD는 또 세게 반등하고요. 첫 주는 4만 대, 둘째 주는 2.4만 대, 셋째 주는 5,000대, 마지막 주는 2.4만 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은 만약에 12월 30날 차를 샀다고 가정을 하면 네. 아까 보조금을 네. 줬던 작년 연말로 보면 그 다음 주에 보험 가입할 수도 있으니까 1월 네. 첫째 주까지는 좋았다가 예. 둘째 셋째부터 확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나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2월 9일부터는 2월 9일부터는 테슬라 가격 인하했잖아요. 예. 그래서 1월 19일 그때는 데이터 좀 반영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보조금 있는 부분이 안 나오지만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그때 며칠 했다고요? 2월 9일. 1월 9일 날요? 그때 네. 1월 9일 날 가격 인하를 하면서 네. 다시 이제 판매가 늘어나고 그 판매 이후에 또 보험 가입하고 네, 그러면서 테슬라는 둘째 주까지 떨어지다가 셋째 주까지 떨어지다가 마지막 주에 반등했어요. 8,600km 네. 확 올랐네요. 그렇군요. 네, 오늘은 우리 오석 주임과 원정 촬영을 해서 국내 시장과 중국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종종 중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 미국 시장 다 함께 이 섹터별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